꽃무릇입니다. 꽃무릇.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출근 전에 농장 관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 이렇게 복분자 농장 보기 깨끗하죠. 여기 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풀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들깨 이야기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들깨 이야기. 들깨, 제가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농약도 살포하고 영양제 섞어가지고요. 그래 살포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들깨 이 시기에 해야 될 것, 그리고 그리고 들깨 다수학 비결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진짜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이 들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 그래서 들깨는 사실은 심어만 놓고 잘 자라는 게 사실 들깨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장갑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죠? 이 장갑 길이만큼 이렇게 들깨 꼬투리가 쭉쭉 뻗고 튼실한 그런 충실한 들깨 많이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는 제가 어제 어떤 약을 살폈는가 보여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아셔야 될 게, 이 시기는 참고로 요거는 크레솔 비누액입니다. 노린재 방지하려고 제가 설치한 겁니다. 크레솔 비누액. 들깨 생산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들깨는 이게 단일성 작물입니다.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 꽃은 같은 시기에 핀다. 즉 같은 품종일 경우에. 들깨는 조생종도 있고요, 이들깨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들깨는 참고로 보통 일반 만생종 같은 경우 요건 좀 빠른, 좀 오래되는 겁니다. 제가 들깨 모종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심었는데 이건 조금 빠르더라고요. 두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들깨는 기본적으로 빨리 심으나 늦게 심으나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꽃은 같은 시기에 핀다. 그러면 파종 적기 그리고 정식 적기,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적정한 높이로 키워주셔야지 이게 들깨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이렇게 많이 연겁니다. 잠깐 제가 사진을 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들깨 키를 좀 보일게요. 제가 그냥 봐서는 이게 들깨 키를 못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한 1m 정도 90에서 1m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 키와 비교했을 때 가슴 정도 높이, 어깨까지 안 오고요. 가슴 정도 높이 같으면 대략 한 1m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79니까요. 그 정도 크면 이렇게 충실한 들깨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들깨는 파종 시기는 6월 1일부터 6월 6일 사이, 그리고 정식 시기는 6월 25일부터 6월 말, 늦어도 7월 5일 사이에는 해주면 좋다. 왜? 그때부터 해줘야지 어느 정도 성장 과정을 갖고 뿌리를 활착하고 그리고 이제 순질이 가는 과정 동안 일정 부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게 파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키가 크다가 벌써 무릎 정도 자랐는데 벌써 화분화가 돼 가지고 꽃이 피는 거죠. 그러면 수확량이 떨어진다. 참고로 저는 저 텃밭개념이고요. 129명 심었습니다. 그러면 두 포기씩 했으니까 대략 한 240포기 정도 심었겠죠. 240포기 정도. 요건 조금 늦대는 겁니다. 요거는 저거보다 좀 늦대. 이제 겨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깨꽃 예쁘죠. 피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지 이렇게 지금 꽃들이 생겨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빈틈없이 속에도 벌려보면요, 이렇게 빈틈없이 전부 다 그 순도 다 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꽃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들깨 농사는 중요한 것은 파종 시기와 정식 시기를 좀 맞춰주면 좋다. 그래야지 적정
높이 키가 자란다. 지금 여기 어제 약을 쳤지만도 지금 벌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죠. 요건 제가 곤충 유인제가 포함된 아미노산제 같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땡벌도 많아요. 왕벌까지 오네 여기에. 왕벌도 보입니다. 왕벌도. 그리고 두 번째, 정식시계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 이제 이게 키가 이제 무릎 높이 정도 자랐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순지르기 해줘야 됩니다. 순지르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일란가 모르겠다. 하나 그냥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안쪽에 있어가지고 보일라. 이렇게 보시면 보이겠다. 요 가운데 요 보시면 요 순 자른 거 잘린 거 보이죠? 이렇게 제가 끝순을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곁순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빈틈없이 꽉 차거든요. 즉 순지르기 한 번만 했습니다. 잘하신 분들은 곁순의 끝도 또 잘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 정도 부진하지 못하고요. 텃밭 개념이니까 그냥 자가소비용으로 집에 들기름 먹을 정도만, 저는 참깨나 들기름 이렇게 조금만 심는데 한 번만 순지르기해서도 이렇게 잘 자란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포인트. 이 들깨는 이게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진짜 농사 지을 거 쓰면 들깨 심으면 됩니다. 왜? 죽다가도 비만 오면 잘 자라고, 가물면 좀 많이 먹는 게 또 들깨죠. 그런데 비옥한 땅은 정식, 즉 모종 심는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80에서 한 1m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척박한 땅,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를 좀 적게 했다 그러면 한 60cm 내외, 한 50에서 60cm 간격으로 모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꽉 찬 이런 들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깨는 웃거름을 해야 되는데요. 웃거름은 언제 하느냐? 참고로 저는 순지르기를 언제 했는가 하면, 이건 품종마다 차이 납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되고요. 저는 순지르기 언제 했는가 하면 8월 19일 날 순지르기 하면서 그때 1차 웃거름을 했습니다. 뭐로 했느냐? NK. NK 비료로 웃거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웃거름은 이제 이렇게 꽃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한 요 정도 생길 좀 되기 직전이겠죠. 그때쯤 제가 9월 초에 지금부터 그러면 한 20일 전이죠. 9월 초에 2차 웃거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웃거름하고 대략 한 12일 정도 있다가 2차 웃거름을 역시나 뭐로 했느냐? NK.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살짝. 왜? 이 들깨는 천근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거의 끝에 다 있어요. 끝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도 이제 비로 인해서 녹아서 내리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이제 웃거름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꽃대가 짧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한 뼘씩 쭉쭉 자랍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 이 한 뼘이만 15cm가 넘습니다. 이렇게 꼬투리가 쭉쭉 자라줘야지 들깨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요즘 같은 요런 시기에 이제 뭘 해주느냐? 이제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나방이 있거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저도 병해충 방지했지만은 다음 단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들깨도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들깨에 많이 생기는 병은요, 제 밭에는 사실 약을 방지해서 없습니다. 하지만은 잎 뒷면에 녹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노란 점같이 생기다 그게 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탄소 동화 물질을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꼬투리로 보내서 충실한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데, 녹병이 생겨서 일찌감치 잎이 진다, 아니면 잿빛 곰팡이병이 온다,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녹병, 그리고 들깨에 많이 생기는 해충은 나방입니다. 파밤나방도 있고 명나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나방류, 그리고 진딧물도 있습니다. 들깨에. 그래서 진딧물이 생기면 오그라듭니다. 잎도 오그라들고 새순도 이제 오그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딧물도 필히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 단계로 적심할 때 그때 8월 19일쯤 한번 방지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제가 방지한 약들은 제가 늘 오픈합니다. 어떤 약을 쳤냐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들깨 많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 호미는 지금 밭에 풀을 뽑기해서 가져왔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제가 어제 살포한 약입니다. 요건 좀 피해야 되겠구나. 예, 저는 쓰던 건 늘 이렇게 집게로 돌돌 말아서 꼭 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녹병 때문에 카디스, 예, 카디스 살포했고요. 카디스, 요 다 2번 계통입니다. 카디스, 예, 농협 케미칼의 카디스, 그리고 알타코아, 이 나방 전문약입니다. 참고로 이 알타코아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나방이 직접적으로 묻거나 즉 접촉도 있죠. 그리고 이거 살포한 것을 그 나방이 먹으면 그 나방이 그 다음부터 섭식, 음식 먹는 것이 중단됩니다. 즉 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거든요. 하지만 그냥 나방이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약 안 듣네. 하지만 그게 죽었다 보시면 됩니다. 약을 살포하면 그 이후에 나방은 효과는 있는데 금방 죽지는 않는다. 이틀 내지 3일 동안은 살아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트레이트는 진딧물, 노린재 같이 방지하는 겁니다. 요래 세 가지 농약에다가 요거 하이스피드고는 전착제입니다. 확산제, 약이 고루 묻도록 확산제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깨 할 때도 설명했는데요. 인산가리 제품입니다. 인산가리.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묻었나. 저는 뭐 늘 즉흥적으로 보기 이렇게 좀 뭐가 에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산가리 제품인데 수용성 인산 31%, 그리고 수용성 가리 23%, 그리고 고토, 중요하죠. 마그네슘, 고토, 그리고 붕소, 아연, 즉 식물 생장에 필요한 거는 다 있습니다. 고토도 그 강합성 장류에 하는데 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인산가리 제품인데 요것을 이렇게 이제 수확전에 살포하면 씨앗이 충실해진다. 지난번 참깨 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이거 뜰개를 떨고 나면 종실이 더 충실해지기 때문에 씨앗이 그 기름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 전에 인산가리 제품 꼭 이게 대화학과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그런 보리오처럼 인산가리 제품을 연민시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여기다 제가 한 개 더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아미노산제인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구입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제가 농협에서 한 35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하고 좀 많이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곤충 유인제 제가 샘플 한번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실험 한번 해보고 좀 적응 좀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대유학에다가 요거 달라니까 대유 벌과 수정해 가지고 곤충 유인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요건 제가 구입한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하나 제가 얻은 겁니다. 얻은 거. 요건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그 아미노산제면서 곤충 유인제가 포함된 거라서 같이 혼용을 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얻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건 내 돈 내 사고요. 여기까지는 제 돈 주고 샀는 겁니다.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포를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다시피 역시 어젯밤에 살포했는데 이쪽은 지금 꽃이 없어요. 아이고, 요 여치가 보이네. 여치가 보입니다.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것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벌들이 진짜 유인되고 있어요. 요거 효과가 있구나. 벌이 유인되는구나. 이렇게 땡벌까지 오고 있어요. 땡벌, 왕벌까지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다. 곤충 유인 효과가 있다. 라고 일단은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 그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그 화학기, 그 꽃피는 시기에 곤충 유인제는 뭘 팔까? 지금 국리 중에 제가 한번 실험치료 한번 받아봤는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저는 제가 이런 그 농협에 입사해 가지고 병해충 상담, 농약 처방, 그리고 농약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또 실험 정신이 강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실험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냐?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 적기를 잘 맞춰야 돼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결해야지 그 기름이 많이 나오고요. 또 너무 많이 연결면 수확할 때 탄립이 돼가지고 수확량 감소가 옵니다. 그러면 요 꼬투리가 얼만큼 익었을 때 수확하면 좋을까? 80%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잎이 노래지면서 요 이제 종실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제 저렇게 노랗게 되면서 이제 거뭇거뭇 익어 가거든요. 그 상태가 80% 정도 익었다. 전반적으로 그때는 이제 낫이나
뭐 전지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들깨가 생각보다 이게 커가지고 낫을 잘 갈지 않으면요 이게 밑에가요 단단해가 잘 안 잘립니다. 저는 참고로 전지가위로 자릅니다. 전지가위로. 그렇게 하면 이 들깨는 수확량이 증가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파종 적기나 그 정식 적기를 좀 맞춰줘야지 적정한 그 재배 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아진다. 둘째, 순지력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개순이 만연한다. 셋째, 웃거름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즉 이삭 그 순지력이 할 때 한 번, 그리고 그 위에 꽃대가 나올 때 꽃이 그러니까 9월 초쯤 꽃이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한 번, 최소한 2번 정도는 이삭거름을 해줘야 된다. 셋째, 병해충 방제입니다. 최소한 2번 정도는 방제해 주시면 녹병이나 나방류, 진딧물, 노린재 이런 게 방제돼요. 이 시기에 제가 방제해 준 이유가 나중에 수확해 보면 압니다. 여기에 뭐가 노린재가 왜 이리 많지? 짜잘한 노린재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그 노린재가 이제 짜들갑니다. 이게 짜먹기 때문에 방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넷째, 그 수확 적기를 맞춰줘야 된다. 탄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째, 이제 잘 됐는 그때는 이게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바람이 조금 불으면 옆으로 축축 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벌써 처질 걸 예상하고 제가 이렇게 그 줄을 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줄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고추줄로. 그러면 옆으로 여기서 하나 삐져나왔네, 그죠?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게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올리면 관절이 불편하다. 이렇게 빼올리면 이상무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여기서 한 개 빠진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쳐지면 이게 수확량 감소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들깨는 수확량이 아주 해본 재미있습니다. 이게 들깨 농사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심어놓고 뭐 두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갑밥 펴놓고 그냥 컨테이너 그 상자, 사각 상자, 그래서 상장에 놔도 거기다 툭툭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떨어지거든요. 들깨는 탄립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들깨 다수확 방법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방제 필요해 주시는 게 좋다. 참고로 들깨는요 이렇게 벌은 오지만은요 자가수정입니다. 자가수정. 이게 벌은 이렇게 오지만은 꽃이 있을 때 벌이 오거든요. 왜? 화분, 꽃가루 따기 위해서 오는데 이렇게 벌은 오지만은 들깨는 기본적으로 자가수정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벼, 들깨 이런 것은 자가수정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너무 길게 했네요. 아침에 풀을 뽑아야 되는데.